언니, 나 더는 못 버티겠어. 소민이 실종됐다고요? 당신, 소민이 언니 맞죠? 기억 못하십니까, 조교님? 제가 원래 이런 애였습니다. 사실 저는 장소민이 아니에요. 707 특임대 3기 장소연이에요. 지금까지 조교님이 하신 모든 말과 행동이 다 녹음되어 있어요. 새벽 5시 알람이 울리기 전에 장소연의 눈이 떠집니다. 36살의 몸은 이미 생체시계가 정확히 맞춰져 있었죠. 좁은 원룸에서 일어나 세면을 마치고 국밥집으로 향하는 길은 언제나 똑같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갑게 폐를 파고들지만 소연에게는 익숙한 하루의 시작이었습니다. 국밥집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소연은 가스레인지에 불을 켭니다. 큰 솥에 물을 끓이고 어제 준비해둔 재료들을 차례대로 꺼내놓죠. 이런 반복적인 일상 속에서도 소연의 마음 한편에는 늘 동생 소민에 대한 걱정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6시 30분 시계 바늘이 정확히 그 지점을 가리킬 때 소연의 휴대폰이 울립니다. 소민이의 전화였죠. 쌍둥이 동생이지만 태어난 지 3분 차이로 소연이 언니가 되었고 그 3분이 평생 소연에게는 책임감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언니 잘 지내고 있어? 소민의 목소리는 언제나 밝았습니다. 하지만 소연은 알고 있었죠. 그 밝은 목소리 뒤에 숨어 있는 피로와 긴장감을 말입니다. 부사관 훈련소에 들어간 지 벌써 2달이 지났는데 소민의 목소리는 날이 갈수록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응, 언니는 괜찮아. 너는 어때? 훈련 많이 힘들지? 괜찮아, 언니. 그냥 조금 빡세긴 하지만 견딜만해. 소연은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소민의 숨소리를 들으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쌍둥이라서 그런지 소민이 무언가 힘들어하고 있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낄 수 있었죠. 밥은 제대로 먹고 있어? 살 많이 빠진 것 같던데. 아, 그건 훈련 때문이야. 운동을 많이 해서 그런 것 같아. 언니, 나 이제 진짜 가봐야겠어. 조교님이 부르시네. 전화가 끊어지고 나서도 소연은 한동안 휴대폰을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소민의 목소리에서 평소와 다른 떨림이 느껴졌거든요. 국밥집 문을 열고 첫 손님이 들어옵니다. 공사장에서 일하는 아저씨였죠. 소연은 평소처럼 웃으며 인사를 건넵니다. 어서 오세요. 따뜻한 국밥 한 그릇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날씨가 추워서 몸이 꽁꽁 얼었네요. 소연은 뜨거운 국밥을 정성스럽게 담아내어 줍니다. 손님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며 잠시 미소를 지었지만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소민에 대한 걱정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손님들을 맞으며 일을 하는 동안에도 소연의 생각은 계속 소민에게 머물러 있었습니다. 훈련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소민이 왜 그렇게 힘들어하는 걸까요? 저녁 9시 마지막 손님이 나가고 소연은 정리를 시작합니다. 설거지를 하고 바닥을 닦으며 내일 준비를 하는 동안에도 소민 생각뿐이었죠. 그때 다시 휴대폰이 울립니다. 언니. 소민의 목소리는 아침과 달리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울음기까지 섞여 있었죠. 소민아, 무슨 일이야? 왜 그래? 언니, 나 정말 힘들어. 여기 사람들이, 조교들이. 소민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합니다. 소연은 휴대폰을 꽉 쥐고 소민의 말을 들었습니다. 무슨 일인데? 소민아, 자세히 말해봐. 언니, 나 여기서 버틸 수 있을까? 매일매일이 지옥 같아.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조교들은 맨날 소리만 지르고. 소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소민이 이렇게 약한 소리를 하는 건 처음 들어보는 일이었거든요. 소민아, 조금만 더 참아. 훈련 끝나면 금방 나올 수 있잖아. 언니, 나 더는 못 버티겠어. 정말로. 전화 너머로 훈련소의 고함 소리가 들려옵니다. 조교가 훈련병들에게 소리를 지르는 소리였죠. 소연은 그 소리를 들으며 표정을 굳혔습니다. 소민아, 괜찮아. 언니가 있잖아. 힘들면 언제든지 전화해.
다음 날 아침 소연은 평소보다 일찍 국밥집에 도착했습니다. 밤새 소민의 전화가 머릿속에서 맴돌아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거든요. 어젯밤 소민의 목소리에서 들렸던 절망감이 계속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국밥집 문을 열려던 순간 소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직 새벽 6시도 되지 않은 시간이었죠. 소민이일까 싶어 급히 전화를 받았는데 낯선 남자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장소연 씨 맞습니까? 네, 맞는데요. 누구세요? 저는 제23훈련소 김상사입니다. 장소민 훈련병 관련해서 연락드린 건데요. 소연의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훈련소에서 직접 전화가 온다는 것은 뭔가 큰 일이 생겼다는 뜻이었거든요. 소민이가 어떻게 됐나요? 장소민 훈련병이 어젯밤 훈련소에서 무단 이탈했습니다. 현재 수색 중이지만 아직 발견되지 않았고요. 소연은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무단 이탈? 소민이가 탈영을 했다는 말인가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소민이가 탈영을 했다고요? 네, 어젯밤 취침점호 때 침상이 없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혹시 집에 연락이 왔거나 소재를 아시면 즉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소연은 머리가 하얗게 변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소민이가 어디로 간 걸까요? 왜 아무 말도 없이 훈련소를 나온 걸까요? 소민이 연락은 없었어요. 어젯밤에 전화를 받긴 했지만 탈영할 거라는 말은 전혀. 일단 연락이 오면 즉시 신고해 주시고 혹시 나타나면 바로 훈련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가 끊어지자 소연은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국밥집 문 앞에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죠. 소민이 어디로 간 걸까요? 혹시 집에 있는 건 아닐까요? 급히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계단을 뛰어 올라가며 소민의 이름을 불렀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가자 조용한 집안이 소연을 맞이했습니다. 소민아, 어디 있어? 집안을 샅샅이 뒤져봤지만 소민의 흔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소민의 방을 들여다보다가 소연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소민이 훈련소에 가져갔던 가방이 침대 위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왜 여기에? 소연은 가방을 조심스럽게 열어봤습니다. 훈련복과 개인용품들이 그대로 들어 있었죠. 그런데 가방 밑에서 소민의 일기장이 나왔습니다. 일기장을 펼치자 소민의 악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최근 며칠간의 일기였는데 내용을 읽어보니 소연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오늘도 조교님이 소리를 지르셨다. 밥을 먹는 시간도 제대로 안 주신다. 화장실 가는 것도 허락받아야 한다. 여기는 정말 감옥 같다. 김동기가 또 맞았다. 이유도 없이 뺨을 때리시는 조교님을 보면서 나도 언젠가는 저렇게 당할 것 같아서 무서웠다. 밤에 잠을 못 자겠다. 악몽만 꾸고 언니 생각만 난다. 언니에게 말하고 싶었지만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서 참았다. 마지막 일기는 어젯밤 날짜였습니다.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오소령이 오늘 나를 따로 불러서 말했다. 너 같은 놈은 여기서 살아남지 못할 것 같다고. 왜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을까? 정말 죽고 싶다. 언니 미안해. 나 이제 못 버티겠어. 소연은 일기장을 읽으며 손이 떨렸습니다. 소민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절망적이었는지가 고스란히 느껴졌거든요. 소연은 일기장을 꽉 쥐고 소민의 옷장을 열었습니다. 평소 소민이 아껴 입던 옷들이 그대로 걸려 있었죠. 그런데 옷장 맨 안쪽에서 소연의 눈에 익숙한 것이 보였습니다. 소연의 과거, 특수부대 707 시절의 유니폼이었습니다. 소연이 군 전역 후에도 간직하고 있던 것이었죠. 유니폼을 꺼내 들여다보니 가슴 부분에 JANG, SOYEON이라는 이름표가 그대로 붙어 있었습니다. 소연은 유니폼을 만지며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자신도 한때는 군대에서 온갖 부조리와 싸우며 견뎌왔었죠. 하지만 소연은 강했습니다. 특수부대에서 단련된 정신력으로 모든 걸 이겨냈었거든요. 하지만 소민이는 달랐습니다.
소민이는 언제나 여린 마음을 가진 아이였죠. 그런 소민이가 그런 지옥 같은 곳에서 혼자 견뎌야 했다니. 소연은 유니폼을 꽉 쥐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소민이를 찾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소민이에게 그런 일을 한 사람들에게 대가를 치르게 해야 했죠. 소민아, 언니가 반드시 너를 찾아낼게. 그리고 너에게 그런 짓을 한 놈들한테 똑같이 갚아줄게. 소연의 눈에 결의가 차올랐습니다. 쌍둥이 동생을 지키기 위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거든요. 소민이 사라진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경찰과 군부대에서 수색을 계속하고 있었지만 소민의 행방은 여전히 묘연했죠. 소연은 국밥집 문을 닫고 온종일 소민을 찾아 헤맸습니다. 소민이 갈 만한 곳은 모두 다녀봤지만 아무런 단서도 찾을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사흘째 되는 날 아침 소연에게 훈련소에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김 상사의 목소리는 전과 달리 당황스러워 보였습니다. 장소연 씨,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소민이를 찾으신 건가요? 그게 장소민 훈련병이 어젯밤에 다시 훈련소에 나타났습니다. 소연은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소민이가 돌아왔다는 말인가요? 정말요? 소민이가 돌아왔다고요? 지금 괜찮나요? 네, 그런데 이상한 게 장소민 훈련병이 완전히 다른 사람 같습니다. 목소리도 다르고 눈빛도 다르고. 김 상사의 말에 소연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소민이가 달라졌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면회할 수 있나요? 소민이를 직접 만나보고 싶어요. 죄송하지만 훈련 중이라 면회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조만간 상황이 정리되면 연락드리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진 후 소연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소민이가 무사히 돌아온 건 다행이지만 뭔가 이상하다는 김 상사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한편 제23훈련소에서는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사흘 전 사라졌던 장소민이 다시 나타났는데 모든 게 달라져 있었거든요. 오소령은 새벽 점호 때 장소민을 유심히 바라봤습니다. 분명히 같은 얼굴, 같은 체격이었지만 뭔가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죠. 장소민. 네, 조교님. 목소리부터 달랐습니다. 전에는 떨리고 약했던 목소리가 이제는 힘이 있고 단단했거든요. 눈빛도 마찬가지였죠. 예전에 소심하고 무서워하던 눈빛 대신 날카롭고 강인한 눈빛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정말 장소민 맞냐? 소연은 소민의 얼굴로 오소령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전혀 주눅 들지 않는 당당한 모습이었죠. 기억 못하십니까, 조교님? 제가 원래 이런 애였습니다. 오소령은 당황했습니다. 분명히 며칠 전까지만 해도 장소민은 자신 앞에서 벌벌 떨던 겁쟁이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디 갔다 온 거냐? 무단 이탈한 것에 대해 벌을 받아야 한다. 네, 조교님. 받겠습니다. 소연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벌을 받겠다고 하면서도 전혀 움츠러들지 않았죠. 오히려 오소령을 정면으로 응시하며 자신 있게 서 있었습니다. 다른 훈련병들도 장소민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예전에는 항상 구석에서 조용히 지내던 소민이 이제는 당당하게 행동하고 있었거든요. 소민아, 너 정말 괜찮아? 완전히 다른 사람 같은데. 같은 생활관 훈련병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소연은 소민의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그냥 각오를 다시 한 거야. 이제 아무도 날 건드리지 못하게 할 거니까. 소연은 소민의 모습으로 훈련소 구석구석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소민의 일기장에서 읽었던 부조리들이 실제로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지 직접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점심시간 소연은 다른 훈련병들과 함께 급식을 받았습니다. 조교들이 의도적으로 식사 시간을 짧게 주는 것을 확인했죠. 겨우 5분 만에 식사를 마치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빨리 안 먹어? 시간 다 갔다? 윤하나 조교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소연은 윤하나를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다른 조교들과 달리 윤하나의 눈에는 미안함이 섞여 있었거든요.
훈련 시간에도 소연은 조교들의 행동을 세심하게 지켜봤습니다. 오소령은 특히 약해 보이는 훈련병들을 골라 괴롭혔습니다. 이유 없이 뺨을 때리거나 욕설을 퍼붓기도 했죠. 너희들은 여기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밖에서 온버릇 없는 새끼들. 오소령의 폭언을 들으며 소연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소민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상상이 갔거든요. 하지만 소연은 참았습니다. 지금은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했으니까요. 저녁 시간 소연은 화장실에서 유나나 조교와 마주쳤습니다. 유나나는 소연을 보며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죠. 너 정말 장소민 맞냐? 소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유나나의 눈에는 다른 조교들과 달리 진정성이 보였거든요. 왜 그러세요? 너무 달라졌어. 완전히 다른 사람 같다고. 혹시 유나나는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주위를 둘러본 후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 소민이 언니 맞죠? 소연은 깜짝 놀랐습니다. 들켰다는 뜻인가요? 하지만 유나나의 표정에서 적대감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소민이가 언니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특수부대 출신이라고. 그리고 지금 당신 걸음걸이나 자세를 보면 소연은 유나나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이 상황에서 거짓말을 계속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모른 척 해주세요. 대신 당신도 이곳이 썩었다는 건 알잖아요. 유나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연의 정체를 알았지만 오히려 안심하는 것 같았죠. 소민이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아세요? 매일 밤 울면서 언니 생각만 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온 거예요. 소민이를 찾고 이곳의 진실을 밝혀낼 거예요. 유나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도울게요. 저도 이 상황을 바꾸고 싶었어요. 하지만 혼자서는 할 수 없었거든요. 소연은 유나나의 말에 희망을 느꼈습니다. 적어도 한 명의 동료는 생긴 셈이었죠. 고마워요. 하지만 위험할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이미 각오했어요. 그날 밤 소연은 소민의 침상에 누워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인 복수가 시작될 것이었죠. 소연이 소민으로 위장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소연은 훈련소 내의 모든 부조리를 세심하게 관찰하고 기록했죠. 소민의 일기장에 적혀있던 내용들이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소령의 폭력은 일상적이었습니다. 훈련병들을 줄 세워놓고 하나씩 불러 뺨을 때리거나 이유 없이 팔굽혀펴기를 시키는 일이 매일 반복됐죠. 특히 약해 보이는 훈련병들을 골라서 더 심하게 괴롭혔습니다. 너희들은 국가의 쓰레기다. 여기서 제대로 안 배우면 사회에 나가서도 쓸모없는 인간이 될 거야. 오소령의 폭언을 들으며 소연은 매번 분노를 참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증거를 모으는 것이 더 중요했죠. 소연은 몰래 핸드폰으로 오소령의 폭언과 폭력을 녹음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나나 조교는 소연을 도왔습니다. 다른 조교들이 보지 않을 때 소연에게 훈련소 내부의 더 자세한 정보를 알려줬죠. 오소령이 제일 심해요. 지금까지 여러 명의 훈련병이 그 때문에 정신적 피해를 입었어요. 하지만 위에서는 묵인하고 있어요. 증거는 있나요? 있어요. 하지만 제가 혼자서는 어떻게 할 수 없었어요. 계급이 낮으니까 아무도 제 말을 들어주지 않거든요. 소연은 유나나의 말을 듣고 더욱 확신을 가졌습니다. 이곳의 부조리는 체계적이고 조직적이었던 거죠. 며칠 후 소연은 본격적으로 오소령에게 반항하기 시작했습니다. 훈련 중에 오소령이 다른 훈련병을 때리려고 할 때 소연이 나섰죠. 조교님, 그건 너무하신 것 같은데요. 오소령은 깜짝 놀랐습니다. 장소민이 자신에게 대들다니 상상도 못한 일이었거든요. 뭐라고? 너 지금 나한테 대들고 있는 거냐? 대드는 게 아니라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동기는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때리시는 건가요? 훈련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다른 훈련병들은 소연의 용기에 놀라면서도 걱정스러워했죠. 오소령에게 대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뻔했으니까요. 장소민,
너 정말 죽고 싶냐? 나한테 대들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 소연은 전혀 주눅 들지 않고 오소령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조교님이 저희를 가르치시는 건 맞지만 폭력을 쓰실 권리는 없으시잖아요. 오소령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이제까지 이런 식으로 대든 훈련병은 없었거든요. 좋아. 내가 그렇게 나오겠다면 나도 각오하고 나가겠다. 오늘 밤 내 놈은 특별훈련 받는다. 오소령의 협박에도 소연은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미소까지 지었죠. 네, 조교님. 기다리겠습니다. 그날 밤 오소령은 소연을 따로 불렀습니다. 훈련장 한쪽 구석에서 아무도 없는 곳이었죠. 장소민,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건방해졌냐? 며칠 전까지만 해도 벌벌 떨던 놈이. 소연은 소민의 얼굴로 오소령을 냉정하게 바라봤습니다. 사람은 변하는 거죠, 조교님. 특히 부당한 일을 당하면 더 빨리 변해요. 부당한 일이라고? 내가 언제 너한테 부당한 일을 했다고? 매일매일 하고 계시잖아요. 이유 없는 폭력, 인격 모독, 굶기기. 이런 게 정당한 훈련이라고 생각하세요? 오소령은 당황했습니다. 장소민이 이렇게 논리적으로 따지며 대들 줄은 몰랐거든요. 너 정말 미쳤구나. 좋아. 내가 내 놈 정신 좀 차리게 해주겠다. 오소령이 주먹을 들어 올렸습니다. 하지만 소연은 피하지 않았죠. 오히려 한 발 더 다가갔습니다. 때리세요. 하지만 그 순간 조교님도 끝이에요. 뭐라고? 소연은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녹음 중이라는 표시가 깜빡이고 있었죠. 지금까지 조교님이 하신 모든 말과 행동이 다 녹음되어 있어요. 폭언, 폭력, 협박. 모든 게 증거로 남아 있습니다. 오소령의 얼굴이 파랗게 변했습니다. 자신의 모든 행동이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에 당황한 거죠. 너 지금 뭘 하고 있는 거냐? 정의를 실현하고 있는 거예요. 조교님이 여기를 지옥으로 만들었지? 이제 제가 조교님께 천벌을 내려드릴 차례네요. 소연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오소령은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죠. 장소민, 너 정체가 뭐냐? 내가 정말 그 겁쟁이 장소민이 맞냐? 궁금하시면 끝까지 지켜보세요. 아, 그리고 오늘부터는 다른 훈련병들한테 함부로 손대지 마세요. 제가 다 보고 있으니까요. 소연은 말을 마치고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오소령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은 채 소연의 뒷모습을 바라봤죠. 다음 날부터 훈련소의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오소령은 예전처럼 함부로 훈련병들을 때리지 못했어요. 소연이 계속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다른 훈련병들도 소연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장소민이 갑자기 강해져서 오소령에게 맞서고 있다는 사실에 용기를 얻기 시작한 거죠. 소민아, 너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오소령한테 그렇게 당당할 수 있어? 당연한 권리를 찾은 것뿐이야. 우리는 여기서 훈련을 받으러 온 거지 학대를 당하러 온 게 아니잖아. 소연의 말에 다른 훈련병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동안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부당한 일이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 거죠. 유나나 조교는 소연의 행동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었던 일을 소연이 해내고 있었거든요. 정말 대단해요. 이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뀔 것 같아요. 아직 시작일 뿐이에요. 진짜는 이제부터예요. 소연은 유나나에게 말하며 결의에 찬 표정을 지었습니다. 오소령과의 본격적인 대결이 시작될 것이었죠. 소연이 오소령에게 맞서기 시작한 지 며칠이 지났습니다. 훈련소 내 분위기는 확실히 변하고 있었지만 오소령의 분노는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갔죠.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는 장소민을 그냥 둘 수는 없었거든요. 어느 날 저녁 오소령은 소연을 따로 불렀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조교들도 함께 있었죠.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장소민, 내 놈 때문에 훈련소 기강이 완전히 무너졌다. 다른 훈련병들까지 말을 안 듣기 시작했어. 소연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기강이 무너진 게 아니라 제자리를 찾아가는 거죠. 폭력과 협박으로 만든 기강은
진짜 기강이 아니에요. 이 새끼가 정말 끝까지 말대꾸를 하네. 좋아, 내일 야간 훈련이 있다. 내 놈은 특별히 실전 훈련에 참가하게 될 거야. 소연은 오소령의 말에서 위험한 냄새를 맡았습니다. 실전 훈련이라니 뭔가 음모가 있는 것 같았죠. 실전 훈련이요? 그래, 야산에서 하는 특별 훈련이야. 내 놈 같은 건방진 놈한테 딱 어울리는 훈련이지. 오소령의 눈에 아기가 가득했습니다. 소연은 직감적으로 위험을 느꼈지만 물러설 수는 없었죠. 다음 날 밤 소연은 다른 몇 명의 훈련병들과 함께 야산으로 향했습니다. 오소령과 2명의 조교가 함께 나섰죠. 평소 야간 훈련보다 훨씬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훈련을 할 거다. 너희들은 이 산에서 새벽까지 생존 훈련을 받는다. 오소령은 훈련병들을 산 중턱에 모아놓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소연에게만 다른 지시를 내렸죠. 장소민, 너는 저 위쪽으로 가서 별도 훈련을 받는다. 나를 따라와. 소연은 오소령을 따라 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다른 훈련병들과는 완전히 떨어진 곳이었죠. 주변에는 나무만 우거져 있고 사람의 기척은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뭘 하는 건가요? 특별훈련이라고 했잖아. 내 놈 같은 말썽꾼은 특별한 교육이 필요해. 오소령은 말하며 허리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권총이었죠. 소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조교님, 그게 뭐 하시는 건가요? 실탄 분실 훈련이야. 가끔 실탄이 분실되는 사고가 일어나거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몸으로 배워야지. 오소령의 목소리에 살기가 섞여 있었습니다. 소연은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죠. 오소령이 정말로 자신을 제거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혹시 사고로 위장해서 저를 없애려는 건가요? 사고? 무슨 사고 말이야? 장소민 훈련병이 야간 훈련 중에 실수로 실탄에 맞아 죽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어. 오소령이 권총을 소연에게 겨눴습니다. 하지만 소연은 전혀 당황하지 않았죠. 오히려 차분하게 오소령을 바라봤습니다. 조교님, 그렇게 하시면 조교님도 끝이에요. 끝이라고? 누가 증명할 건데? 여기는 산속이고 나 말고는 아무도 없어. 있어요. 소연은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에는 긴급 신고 번호가 표시되어 있었죠.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미리 신고를 해뒀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녹음이 되고 있고요. 오소령의 얼굴이 파랗게 변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많이 나간 상황이었죠. 그래도 소용없어. 내가 죽으면 핸드폰도 같이 사라질 테니까. 그럴까요? 소연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순간 오소령은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했죠. 사실 저는 장소민이 아니에요. 뭐라고? 저는 장소민의 쌍둥이 언니 장소연이에요. 707 특임대 3기 출신이고요. 소연이 말하는 순간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소연의 눈빛과 자세에서 완전히 다른 사람의 기운이 느껴졌거든요. 쌍둥이 언니라고? 그럼 장소민은 어디에? 안전한 곳에 있어요. 제가 동생을 괴롭힌 사람들을 찾아서 응징하러 온 거예요. 소연은 말을 마치며 오소령에게 한 발 다가갔습니다. 오소령이 권총을 겨누고 있었지만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죠. 조교님이 제 동생을 얼마나 괴롭혔는지 다 알고 있어요. 매일 때리고 욕하고 밥도 못 먹게 하고. 그래서 제 동생이 죽고 싶다고 했던 거 아세요? 오소령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장소연이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었거든요. 특수부대 출신의 전설적인 인물이라고. 너 정말 장소연이냐? 네, 맞아요. 그리고 이제 조교님께 제 동생이 당한 만큼 갚아드릴 차례네요. 소연이 순식간에 움직였습니다. 특수부대에서 배운 격투술로 오소령의 손목을 제압하며 권총을 빼앗았죠. 오소령은 땅에 넘어지며 놀라 소리를 질렀습니다. 으악! 살려줘. 조교님, 제 동생도 조교님 앞에서 이렇게 무서워했을 거예요. 그때 조교님은 어떤 기분이셨나요? 소연은 권총을 오소령에게 겨누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총을 쏠 생각은 없었죠. 그저 공포를 느끼게 하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제발, 제발 살려줘. 내가 잘못했어. 지금까지 몇 명의 훈련병들이 조교님 앞에서 이렇게 빌었을까요? 그때마다 조교님은 뭐라고 하셨죠? 소연은 주머니에서 무전기를 꺼냈습니다. 미리 준비해둔 것이었죠. 707 특임대 3기 장소연입니다. 제23훈련소에서 일어난 모든 부조리와 폭력, 그리고 살인 시도까지 모든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즉시 수사를 요청합니다. 무전기 너머로 대답이 들려왔습니다. 장소연 상사 확인했습니다. 즉시 헬기를 보내겠습니다. 소연은 오소령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조교님, 게임 끝났어요. 이제 정당한 처벌을 받으실 시간이에요. 하늘에서 헬기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헬기가 야산에 착륙하자 군 검찰 조사관들이 내려왔습니다. 소연은 오소령을 제압한 채로 조사관들을 기다리고 있었죠. 오소령은 여전히 땅에 엎드린 채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장소연 상사님 고생하셨습니다. 검찰 조사관 중 한 명이 소연에게 다가와 인사를 건넸습니다. 소연은 권총을 조사관에게 건네주며 상황을 설명했죠. 오소령이 저를 산에서 사고로 위장해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모든 과정이 녹음되어 있어요. 확인했습니다. 즉시 조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소령은 수갑을 차고 헬기로 이송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소연은 복잡한 감정을 느꼈죠. 복수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제 진짜 정의를 실현해야 했거든요. 다음 날 소연은 군 검찰청에 출석했습니다. 조사실에는 고위 간부들이 모여 있었죠. 소연의 불법 침투를 문제 삼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장소연 상사, 당신의 행동은 분명 불법입니다. 신분을 위조하여 군 시설에 침투한 것은 중대한 범죄 행위입니다. 검찰관의 말에 소연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한 일은 분명 불법이에요.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진실을 밝힐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법을 어겨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맞아요. 하지만 법보다 더 중요한 건 사람의 목숨이에요. 제 동생은 그곳에서 죽고 싶다고 했어요. 만약 제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졌을 겁니다. 소연은 가방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냈습니다. 그동안 모은 모든 증거 자료였죠. 이 안에 제23훈련소에서 일어난 모든 부조리가 담겨 있어요. 폭언, 폭력, 인권 침해, 그리고 오소령의 살인 시도까지. 검찰관들은 파일을 받아들고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소연이 수집한 증거는 상당히 치밀하고 구체적이었죠. 녹음 파일, 사진, 동영상, 그리고 소민의 일기장까지 모든 것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이것들이 모두 사실인가요? 네, 모두 제가 직접 보고 들은 것들이에요. 그리고 유나나 조교도 증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때 조사실 문이 열리며 유나나가 들어왔습니다. 소연이 미리 연락해서 불러온 것이었죠. 안녕하세요. 제23훈련소 유나나 조교입니다. 유나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이 본 모든 것을 증언했습니다. 오소령의 일상적인 폭력, 다른 조교들의 묵인, 그리고 훈련병들이 당한 고통들을 하나하나 설명했죠. 제가 혼자서는 어떻게 할 수 없었어요. 계급 때문에 제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장소연 상사님이 용기를 내어 모든 걸 밝혀주셨어요. 유나나의 증언까지 더해지자 검찰관들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조직적인 문제였거든요. 장소연 상사, 당신이 수집한 증거들을 정식으로 수사자료로 제출하겠습니까? 네, 그러겠습니다. 제가 한 일은 복수가 아니에요. 제 동생이 다시 웃을 수 있게 하려 했던 거예요. 그리고 다른 누군가는 더 이상 그런 일을 당하지 않게 하려고요. 소연의 말에 조사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 진심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졌거든요. 며칠 후 소연에게 또 다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시민사회와 언론에서 소연의 일을 알게 되면서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었던 것이죠.
장소연 상사님, 내부 고발자 보호법에 의해 당신의 행위는 정당한 공익신고로 인정받았습니다. 검찰관이 소연에게 알려준 소식이었습니다. 불법 침투에 대한 처벌은 면하게 된 것이었죠. 그리고 여론의 압력으로 인해 제23훈련소 전체가 전면 재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오소령은 강제 전역과 함께 형사처벌을 받을 예정이고요. 소연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드디어 정의가 실현되는 순간이었죠. 소민이는 어떻게 되나요? 장소민 훈련병은 현재 회복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과 함께 새로운 기회를 제공받을 예정입니다. 소연은 마침내 소민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병원 병실에서 소민은 많이 야위어진 모습으로 누워 있었죠. 하지만 예전의 절망적인 표정은 사라져 있었습니다. 언니. 소민이 소연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언니를 그리워했는지가 그 눈물에 담겨 있었죠. 소민아, 괜찮아. 이제 다 끝났어. 소연도 울면서 소민을 껴안았습니다. 쌍둥이 자매가 다시 만나는 순간이었죠. 언니 미안해. 내가 너무 약해서. 아니야, 소민아. 내가 약한 게 아니야. 상황이 너무 극단적이었던 거야. 누구라도 힘들었을 거야. 언니가 나 대신 그 지옥 같은 곳에 들어가서 정말 고마워. 소민의 말에 소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연한 일이야. 우리는 쌍둥이잖아. 서로를 지키는 게 당연하지.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서로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모든 고통과 그리움이 눈물로 흘러나왔죠. 소민아, 이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 더 이상 누구도 널 괴롭히지 못하게 할 거야. 응, 언니. 나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지? 너답게 살면 돼. 착하고 따뜻한 내 모습 그대로 말이야. 소연의 말에 소민이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절망에 가득했던 얼굴에 희망이 돌아오는 순간이었죠. 병실 창문 너머로 따뜻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긴 악몽이 끝나고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소민이 병원에서 퇴원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제23훈련소 사건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죠. 오소령은 특수폭행, 직권남용,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고 다른 관련자들도 차례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소연은 언론의 관심을 피해 조용히 지내고 있었습니다. 여러 방송국에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지만 모두 거절했죠. 소연에게는 복수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었거든요. 바로 소민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었습니다. 언니, 나 정말 괜찮아. 너무 걱정하지 마. 소민은 소연을 안심시키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연은 알고 있었죠. 소민이 아직도 밤에 가끔 악몽을 꾸고 큰 소리가 나면 깜짝 놀란다는 것을 말입니다. 소민아, 천천히 회복하자. 급할 것 없어. 언니는 언제 국밥집 다시 열 거야? 나도 도울게. 소민의 말에 소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소민이 조금씩 일상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것이 다행이었거든요. 곧 열 거야. 그런데 너는 정말 하고 싶은 일이 뭔지 생각해봐. 국밥집 말고 다른 일 말이야. 소민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사실 꿈이라는 것을 생각해 본 지 오래였거든요. 훈련소에서의 악몽 때문에 미래에 대한 생각 자체를 하지 못했었습니다. 글쎄, 예전에는 아이들 가르치는 일에 관심이 있었는데 그거 좋은 생각인 것 같아. 너는 원래 아이들을 좋아했잖아. 며칠 후 소민은 동네 도서관에 봉사활동을 신청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일이었죠. 처음에는 떨리고 불안했지만 아이들의 순수한 웃음을 보며 조금씩 마음의 평화를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오늘은 어떤 책 읽어주실 거예요? 오늘은 용기에 대한 이야기를 읽어줄까? 소민은 아이들 앞에서 책을 펼치며 말했습니다. 예전의 밝은 표정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었죠. 한편 소연은 국밥집을 다시 열었습니다. 사건 이후 더 많은 손님들이 찾아왔지만 소연은 언론의 관심을 받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일상을 되찾고 싶었거든요.
어느 날 저녁 소연이 국밥집 정리를 하고 있을 때 누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유나나 조교가 서 있었죠. 유나나 조교님, 어떻게 여기까지? 안녕하세요, 소연 씨. 찾아와도 될지 몰랐는데. 유나나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소연은 유나나를 국밥집 안으로 들어오라고 했죠. 들어오세요. 차라도 한 잔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사실 전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요. 유나나는 소연 앞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제23훈련소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새로운 부대장이 오시고 모든 훈련 과정이 개선되었습니다. 더 이상 폭력이나 인권 침해는 일어나지 않아요. 소연은 다행이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다행이네요. 이제 다른 훈련병들도 소민이 같은 일을 당하지 않겠군요. 네, 그리고 소연 씨 덕분에 다른 부대들도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군 전체가 인권 교육을 강화하고 있고요. 유나나의 말에 소연은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행동이 더 큰 변화를 만들어냈다는 것이 의미 있었거든요. 그리고 저도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새로운 일이요? 네, 군 인권센터에서 일하게 되었어요. 앞으로 군 부조리를 방지하고 피해자들을 돕는 일을 할 예정이에요. 소연은 유나나의 결정에 감동했습니다. 용기 있는 선택이었거든요. 훌륭한 결정이네요. 분명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소연 씨가 보여준 용기 덕분이에요. 저도 정의를 위해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걸 배웠어요. 그날 밤 소연은 소민과 함께 저녁을 먹으며 하루 있었던 일들을 나눴습니다. 언니, 유나나, 조교님이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니 다행이야. 응, 정말 다행이지. 그리고 너도 도서관에서 아이들과 잘 지내고 있다니 언니가 정말 기뻐. 언니 덕분이야. 언니가 나를 구해주지 않았다면 지금의 나는 없었을 거야. 소민의 말에 소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소민아. 너 스스로 극복한 거야. 나는 그냥 옆에서 도운 것뿐이야. 그래도 정말 고마워, 언니.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동안의 시련이 오히려 자매 사이를 더욱 끈끈하게 만들어 주었죠. 며칠 후 소연에게 예상치 못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오소령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온 것이었죠. 오소령 징역 3년 강제 전역 확정. 뉴스를 보며 소연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정의는 실현되었지만 그것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는 않았거든요. 중요한 것은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언니, 이제 정말 끝난 거야? 소민이 뉴스를 보며 물었습니다. 응, 이제 정말 끝났어.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야. 소연은 소민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정의는 때로는 위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야. 소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니의 말이 깊이 와 닿았거든요. 그날 밤 소연은 오랜만에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더 이상 소민을 걱정할 필요가 없었고 정의도 실현되었으니까요. 긴 악몽이 끝나고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사건이 마무리된 지 6달이 지났습니다. 계절은 어느새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고 있었죠. 소연의 국밥집에는 따뜻한 김이 피어오르고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소민은 이제 동네 도서관에서 정식 직원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일에서 시작해서 이제는 도서관 전체 아동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었죠. 예전의 밝고 따뜻한 모습을 완전히 되찾았습니다. 오늘은 용기에 대한 새로운 이야기를 들려줄까요? 소민이 아이들 앞에서 책을 펼치며 말했습니다. 아이들의 눈이 반짝반짝 빛났죠. 선생님, 용기가 뭐예요? 한 아이가 손을 들고 물었습니다. 소민은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용기는요, 무서워도 옳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거고요. 소민의 대답에 아이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민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 진정한 용기가 무엇인지 깨달았거든요. 한편 소연의 국밥집에는
오늘도 많은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공사장 아저씨들, 회사원들, 그리고 학생들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소연이 끓인 따뜻한 국밥을 먹으며 하루의 피로를 달래고 있었죠. 사장님, 오늘도 국밥 맛이 정말 좋네요. 단골 손님 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소연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성스럽게 끓였거든요. 소연에게는 이런 평범한 일상이 소중했습니다. 사건을 겪으며 평범함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깨달았거든요. 저녁 시간 마지막 손님이 나간 후 소연은 국밥집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바닥을 닦으며 내일 준비를 하는 시간이었죠. 그때 누군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소연이 문을 열어보니 젊은 여군이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낯설었지만 어딘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죠. 혹시 장소민 상병님 댁 맞나요? 여군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소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는데요. 누구세요? 저는 윤지수라고 합니다. 제23훈련소에서 도움을 많이 받았던 훈련생이었어요. 소연은 윤지수를 자세히 바라봤습니다. 그제야 기억이 났죠. 소연이 소민으로 위장해 있을 때 도왔던 훈련병 중 한 명이었습니다. 아, 윤지수. 들어오세요. 소연은 윤지수를 국밥집 안으로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윤지수는 감사한 표정으로 들어왔죠. 앉으세요. 따뜻한 국밥 한 그릇 드릴게요. 아, 괜찮습니다. 그냥 인사드리러 온 거예요. 됐어요. 추운 날씨에 멀리서 오셨는데. 소연은 윤지수를 위해 정성스럽게 국밥을 끓였습니다. 뜨거운 국밥을 받아든 윤지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죠. 정말 감사해요. 뭘 감사해요? 그냥 국밥 한 그릇인데. 국밥이 아니라 그때 일 말이에요. 윤지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소민 상병님. 아니, 소연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저희는 아직도 그 지옥에서 고통받고 있었을 거예요. 소연은 윤지수의 말을 들으며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지내세요? 훈련을 마치고 정식 부사관이 되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신병 교육을 담당하고 있어요. 신병 교육을요? 네, 제가 당했던 일들을 다른 사람들은 겪지 않게 하려고요. 인권 교육도 담당하고 있고요. 윤지수의 말에 소연은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행동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거든요. 훌륭하네요. 분명 좋은 조교가 되실 거예요. 소연님 덕분이에요. 소연님이 보여주신 용기가 저에게도 힘이 되었어요. 윤지수는 국밥을 한 입 먹고는 감탄했습니다. 정말 맛있어요. 이런 따뜻한 맛. 오랜만이에요. 자주 오세요. 언제든 환영이에요. 윤지수는 국밥을 다 먹고 일어섰습니다. 소민님은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고 있어요. 도서관에서 아이들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어요. 다행이에요. 그때 많이 힘들어 하셨는데, 이제는 괜찮아요. 모든 게 좋아졌어요. 윤지수는 감사 인사를 하고 국밥집을 나갔습니다. 소연은 그 모습을 보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죠. 집에 돌아온 소연은 소민과 함께 차를 마시며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언니, 윤지수라는 분이 찾아왔다고? 응, 그때 훈련소에서 만났던 훈련병이야. 지금은 조교가 되어서 후배들을 가르치고 있대. 다행이다. 그분도 잘 지내고 계시는구나. 소민은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언니, 우리가 겪은 일들이 헛되지 않았구나. 그래, 소민아. 우리의 아픔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희망이 되었어. 두 사람은 창문 밖을 바라봤습니다.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죠. 하얀 눈송이들이 조용히 세상을 덮어가고 있었습니다. 언니,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인 것 같아. 응, 맞아. 이제 그 이름은 두렵지 않아. 소연은 소민의 손을 잡았습니다. 장소민이라는 이름이 더 이상 아픔의 상징이 아니라 용기와 희망의 상징이 되었거든요. 그날 밤 소연은 창문을 열고 차가운 겨울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고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국밥집에서 피어오르는 따뜻한 김처럼 희망도 조용히 피어오르고 있었죠. 소민의 웃음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음악이었습니다.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 되찾은 일상의 소중함이 그 웃음 속에 담겨 있었거든요. 눈은 계속 내렸고 세상은 순백색으로 물들어갔습니다. 마치 모든 아픔을 덮어주는 것처럼 말이죠. 소연과 소민의 새로운 이야기가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습니다.